물 있어. 물 있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합시다. 야, 근데 이거 뭐? 아이고, 이거 나가면 경찰 난리 나겠는데? 안녕하세요. 호주에 사는 방구석 코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 곳에 떠도는 동성애의 사진과 영상으로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토끼굴을 빠져나오는 얼굴이 내가 보아하던 얼굴이 아닌 정말 인상 자체가 달라 보인다고 느끼실 거예요. 인터넷에 엄청나게 떠돌고 다니는 준서의 사진과 영상. 하지만 이상하리 많지 이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신상정보 위반 때문에 게시글과 영상을 올리더라도 개인정보 노출 및 공유로 인한 신고 조치로 빠르게 삭제 조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았던 동석자의 얼굴은 성형하기 전, 그러니까 대학생 신임 때 찍은 겁니다. 현재 그는 축 처진 눈은 예쁘게 쌍꺼풀을 만들고 뭉툭한 코는 무도 단칼에 베어버릴 만큼 날렵한 코로 성형을 해서 완전 졸라게 잘생긴 현분도 울고 갈 존잘남이 되어 있답니다. 이미 작년에 성형수술을 하고 자신의 잘생겨진 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있지만 현재는 비공개 처리가 됐죠. 여러분들이 동석자의 분명히 준서라고 이름을 기억한다 해도 이미 벌써 개명 신청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한강에서 손정민 시신이 떠오르자 동석자 가족은 모든 짐을 다 버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하는 날 신발, 티셔츠 등등 그날의 증거가 조금이라도 될 만한 물건들을 단 한 개도 남기지 않고 그냥 몸만 이사 갔다고 여겨질 만큼 경비원의 말에 따르면 엄청난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고 하죠. 홍제역에서 20년간 학문외과 병원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빠르게 홈페이지를 폐쇄시키고 병원문을 닫습니다. 이미 준선의 가족은 20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엄청난 부를 쌓아 올렸고 본인 건물도 갖게 돼서 본인 건물에서 병원도 운영했으니까요. 건축물 대장이야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나 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름이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 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면 주민등록 앞번호가 같을 테니까 50대라 치면 얼추 맞습니다. 어차피 돈도 벌어놓을 만큼 벌어놔서 병원문 닫아도 타격 1도 안 갑니다. 밧줄을 끊으면 어떡하냐면 오지랖 비우는 사람들 본인 삶이나 걱정하시고요. 그들 가족은 지금 이 시간이 휴가라 생각하고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예, 맞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인 법무법인 로펌 대표 정병원과 같이 하겠죠. 친구야, 너는 네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우리 이민 가기 전까지 우리 아들 무죄로 만들어줘. 우리 집 자랑스러운 의대생 막내 아들이야. 외국 가서 신분 세탁하면 되니까 그들이 외국에서 살아가는데 지장 1도 없죠. 존 리, 톰 리, 제시카 최 등등 이름도 확 바꾸면 되니까 이제부터 추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떡같은 경찰 조사 발표는 믿지 않고 시작할게요. 발표 자체가 수사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의심하는 부분을 변명하기 바쁜 경찰의 모습이었죠. 우리 할머니가 수사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진짜식이야. 개인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화질보다 10배나 안 좋은 CCTV를 공개를 하질 않나. 심지어 달 영상을 찍던 영상학도가 DSLR로 촬영한 화질 겁나 좋은 사진 제공했는데 겁나 구린 화질로 되돌아온 사진 공개한 거 보셨죠? 서초경찰서는 모든 목격자들에게 이단속을 시켰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영상 인터넷에 업로드 안 하기로 하고 서약서 쓰고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4시 이후에 무언가 놀라서 3명의 젊은 애들이 뛰어가는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요. 경찰은 빠르게 고등학생들이 장난치며 뛰어간 거라고 선을 그어버리죠. 새벽 4시에 고등학생들이 한강
한강공원에 있었다는 것도 웃기지만 뭔가 진실에 가까운 거는 빠르게 아니라고 말하는 서초 경찰서 측의 대처가 뭔가 덮어줘야만 하는 진실일 것 같습니다. Anyway, 준서가 정민이를 때려서 한강물에 빠뜨리거나 유기된 것을 목격한 3명의 학생들은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서초 경찰차 세대와 여의도에 있는 한강 경찰서에서까지 파견을 오죠. 한강에 사람이 자살 실족하면 반드시 와야 되는 경찰서니까요. 그런데 애초에 신고자가 반포 수상택시 승강장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은 착각을 하고 엉뚱하게도 바로 옆에 있는 더 리버 레스토랑 쪽 승강장에 도착을 하고 수색을 하죠. 이 모습을 낚시를 하던 분이 친구와 카톡하던 내용을 공개한 게 있죠. 일반적으로 10명 정도의 경찰이 후레쉬를 들고 여기저기 수색하면 살인 같은 큰 사건이라고 떠올리죠. 이걸 누가 접촉사고라고 생각하겠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준선의 가족은 아들이 실수로 정민이를 죽인 사실을 알게 되죠. 준서 아버지는 친구, 그러니까 법무법인 로펌대표 정병원과 급히 상담을 하죠. 그는 말대로 2008년까지 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서초 강남경찰서를 지락펴락했던 인물. 그 새벽에 바쁘다 바빠. 정병원 바로 경찰서장에게 전화. 이거 어쩌지 블라블라. 아니 준서가 공공무원 다니기 때문에 경찰 출신이다 출동시키는 식과 준순이를 연결한다고? 야 대충 마무리하고 출동시킨 경찰차 복귀하라 그래. 그리고 이는 일반 접촉사고라고 하고 출동한 사실도 입막음해. 그리고 112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무 일 없던 일로 우리가 갔던 거 비밀. 준서 아버지 친구 정병원 경찰서장 이렇게 대충 살인사건을 어떻게 믿을지 고민 새벽에 바빴겠죠. 아들의 전화를 받고 대충 손써줄 인맥 총동원하고 시나리오 마련됐으니 준서 가족 부랴부랴 혼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막내 아들이 있는 한강공원에 도착하죠. 5시 10분 술 마신 기운 한 개도 안 보이는 부자가 나란히 펜스 넘는 명장면 나왔죠. 혹시 막내 아들이 증거가 될 만한 뭔가를 떨어뜨리진 않았는지 정민이가 빠진 수상택시 승강장 근처에서 아빠, 엄마, 준서 3명이서 30분간을 머무르죠. 한강물에 빠진 정민이가 다시 떠오를 것 같지 않다고 확신이 생기자 그때서야 정민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죠. 정민이 실종된 것 같다고,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이 와중에 본인들을 도와줄 정체불명의 자전거 탄 남자와 꼼데가로 속 남방이 준선의 가족과 함께 같은 동선으로 수색을 하죠. 마치 일반인인 척. 그리고 모든 증거 싹 다 버리고 이사가 버리고 이민 준비하면서 서초 경찰서 보호 아래 국민들의 관심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어차피 증거 없으면 무죄니까요. 두 번째 추리는 4월 24일 처음부터 산 술을 산 내역서를 보면 절대 2명이서 먹을 양이 아니죠. 그리고 뒤이어서 산 술과 안주를 봐도 그렇고 애초에 같이 왔던 준서 여자친구도 분명 같이 머물렀고 그리고 중앙대라 반가워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갔다는 사람이 왜 본인은 경찰에서 조사 안 하냐고 했고 최소 같이 있었던 사람이 3명에서 5명 정도가 술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경찰이 유독 준서와 정민이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같이 동석했던 다른 친구들을 감추는 이유가 가려진 인물이 뭔가 덮어야 되고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고위급 자재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그걸 준서가 혼자서 뒤집어 쓰고 가는 상황이라고 추리를 한다면 경찰은 최대한 CCTV에서 그 인물을 가려서 내보내야 하니까 모자이크 한 것도 모자라서 화질을 완전 확 떨어뜨려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시간대도 지주박죠. 이러면 시청자들이 모르겠지 했지만 의심만 커져서 모든 사람들이 나노 단위로 쪼개서 보고 픽셀로 확대해서 이렇게 꼼꼼히 살펴볼 줄 몰랐겠죠. 우여무야 다른 실족 사건들처럼 간단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서초경찰서 당황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민이와 같이 있는 사람을 무조건 친구 준서라고 믿게 되는 거죠. 공개된 편의점에 있는 CCTV 영상에서 보면 정민이는 흰티와 회색 반바지 입은 사람과 계속해서 나오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사람이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준서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준서는 계속해서 검정 꽈잠바를 입고 다녔고 흰티와 회색 반바지를 입은 사람은 같이 술을 마신 또 다른 동석자인 거죠. 여기서 흰색 티셔츠와 회색 반바지를 계속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검정 꽈잠바를 입었다 벗었다 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을 텐데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이 한 구도에 잡히죠. 그리고 준서와는 친하게 보이지만 흰색 티셔츠와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아 딱히 친한 사이는 아니고 2, 3의 본 사이. 왜 같은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냐 하실 텐데 중대의대 농구부 반바지라고 합니다. 최초 목격자 말에 따르면 어떤 일행이 시비가 더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어다. 여자분도 있어다. 골든
트라이앵글, 유명 마약 생산지 타이, 라오스, 미얀마 3개 국경 산악지대를 잇는 산악지대. 요즘 기자들이 손정민 군의 기사를 몸살이면서 쓰는 대신에 뭔가 국민들에게 살짝 알려줄 필요가 있는 듯 강남 학원과 누비는 마약상이라는 기사와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마약 조직은 익명 모바일 메신저로 마약 판매를 하고 10대, 20대들은 돈만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감춰두면 알아서 직접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쓴다고 합니다. 어찌저찌해서 술자리를 하고 있던 정민이네와 마약을 운반하는 중국인과 접촉으로 인해 준서와 일행들이 마약을 하게 된 사실과 준서가 마약 운반책인 걸 정민이가 알게 되었다면 대마초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같이 가담하게 만들어야 하거나 공범자가 돼야 신고를 못할 테니까요. 술자리에서 마약을 권유했지만 정민이는 완강하게 거부. 그 사람들에 둘러싸여 다구리를 당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이츠를 주문하고 삼겹살을 받으러 가는 장면에서 옆사람이 뭔가를 내리찍는 모습이 목 뒤쪽에 조피댐을 꽂은 장면이었다면 정민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뛰어가는 장면이 이해가 되죠. 정민이가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은 없으니까 이 장면에서 내리꽂는 사람은 당연 준서가 아니죠. 제3자이자 서초경찰서가 감추고 보호해야 하는 VVIP겠죠. 이 장면에서 정민이는 삼겹살을 받으러 간 장면이 아니고 불편한 술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고 도망쳐서 집에 가고 싶은 순간이었는데 힌트 입은 제3자가 감시자처럼 따라붙어서 졸피된 주사기를 꽂았는지 의료용 메스를 목덜미를 그었는지 그 자리에서 피치자국이 발견됐으니까요. 알 수는 없지만 이후 정민이와 준서가 찍은 동영상은 말투 자체가 엄청 약에 취한 말투죠. 이후 정민이는 술, 마약에 의해 10분, 20분 내로 서서히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기절한 정민이를 제3자, 즉 VVIP는 준서에게 정민이는 네 친구는 네가 알아서 해 하며 쫄따구인 준서만 남겨지고 VVIP는 집에 가죠. 그리고 다음 장면이 목격자에 의해 남겨진 2시 10분에 촬영된 사진. 정민이는 기절한 듯 누워있고 중앙대와 잠바를 입고 있는 준서가 옆에서 핸드폰 들고 있는 장면이죠. 홀로 남겨진 준서는 기절한 정민이를 보고도 집에 전화도 못해 112에 신고도 못하고 정민이가 깨어나길 기다리죠. 전화를 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죠. 마약 때문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마약의 특성상 구토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준서가 정민 아빠에게 진실을 말했던 순간이 있죠. 정민이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었고 그러다 넘어져서 신음이 났는데 본인이 그걸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신발과 바지에 흙이 묻었다고 진술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닌데 자꾸 본인의 신발과 옷이 더러워졌다는 걸 강조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정민이는 심한 구토 증상을 느끼고 갑자기 일어나 한강 비달진 곳으로 내려가서 구토를 하고 쓰러지죠. 쓰러진 정민이를 준서가 따라가서 일으켜 세운 거까지는 맞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일으켜 세우던 중 사고가 나죠. 돌덩이 천지니까 일으켜 세워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같이 쓰러지면서 정민이의 뒷목 쪽이 찍히며 피가 철철 나게 되죠.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정민이 더군다나 의식 없는 상태로 빠져서 바로 가라앉은 정민이를 보고 구하지 못한 준서가 당황한 나머지 준서는 덜덜덜 떨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죠. 제가 실수를 해서 정민이가 한강변에서 내진탕으로 인해 그리고 한강으로 가라앉은 것 같은데 정민이를 찾을 수가 없다 정도로 행설수설하며 VVIP도 같이 있어다. 아버지는 일단 막내 아들을 달래고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쩌면 좋겠나 의견을고 바로 그 서초경찰서와 한강경찰서는 하동으로 경찰차를 동원해서 손정민 군을 찾기 위해 4시 15분경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경찰 10명이 40분간 후레쉬를 비치며 수색을 하지만 손정민을 찾지 못합니다. 서초경찰서는 자살로 처리해줄 테니 준선의 가족에게 이 다물라고 족쇄를 채웁니다. 조사 과정에서 VVIP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빨리 토끼굴을 빠져나가라고 알리바이를 주고 삥 돌아서 주차장으로 가서 엄마 차 속에서 추리닝과 슬리퍼로 갈아 신고 유유히 다시 원래 자리로 아빠와 다정이 펜스를 넘고 정민이가 실족됐던 위치로 온 가족이 30분간 증거가 될 만한 거를 제거하고 여러 조력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자전거를 탄 남자, 꼼데가라 속 남방 입은 남자 총 6에서 7명의 그 일대를 샅샅이 살피죠. 완전 범죄가 될 것 같은데 다시 30분경 손정민 어머니에게 정민이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전화를 하죠. 두 가지
제출을 해봤는데요. 호주 경찰서와 한국 경찰서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까지 마무리하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다음번에 담을게요. 손정민 사건으로 인해 뭉친다면 버닝썬으로도 폭파되지 못한 서초경찰서 이 기회에 폭파시킬 수 있죠. 부자 동네답게 엄청난 비리와 검은 돈이 오가는 곳 서초경찰서죠. 돈 많이 담은 내가 무슨 죄를 지던 그냥 무죄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들은 몇십 년간 돈으로 무마하는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존재하려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살인 돈 주고 무죄, 마약 돈 주고 무죄, 사기 돈 주고 무죄. 국가 전체 시스템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서초경찰서 시스템 하나 정도는 국민들이 바꿀 수 있죠.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청렴해진다면 나라 전체가 깨끗한 세상이 오게 되겠죠. 잘 뭉치려면 편가르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 종교, 지역, 성별을 다 내려놓고 오직 손정민 사건만을 위한 진실 규명을 얘기한다면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정민 사건에 정치적으로 엮는 댓글은 무조건 삭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방구석 권한이었습니다.